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하루 쉴까 하다가 바람이나 쐬고 갈까 싶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비가 또 오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길래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바퀴 도는데 비가 끊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대를 피니까요, 바람이 한 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귀신과 같이 진짜로. 원래 바람도 많이 부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이런 행운도 있네요. 뭐 고기에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걸 떠나서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또 주변에 낚시꾼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대를 널고 미끼를 끼워놓고 앉아 있습니다. 대는 2.7대부터 30대까지 다소 짧은데 4대 준비했습니다. 잠시 놀다 갈 거니까 뭐 그렇게 긴 대는 놓질 않았습니다. 뭐 입질이라도 한번 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앉아서 보고 있겠습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 지금 뭐가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놈이지. 저러다가 싹 조금 있으면 올릴 거예요. 붕어길 바라야 되는데 붕어가 아닐 공상이 커요. 그래서 요즘은 이 수로나 강계류에 와서 낚시를 하면 일단 이 뜰채에 담아서 확실한 어종이 뭔가를 먼저 봐야 내뱉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잉붕어도 나오고 잉어도 나오고 누치도 나오고 또 희나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봐서는 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대충은 알아도 일단 멘트를 내뱉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걸려서 힘을 써도 이거 예전 같으면은 붕어 큰 거 걸렸습니다 라고 할 건데 요즘은 이렇게 내뱉지를 못합니다. 붕어인 줄 알고 이렇게 끄집어내면 잉붕어고 아니면 향붕어, 또 뭐 희나리도 있을 거고요, 또 향어도 있어요. 그리고 잉어도 있고, 완전히 끄집어내서 진짜 측선하고 이 주둥이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그것이 붕어인지 뭔지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 근자에는 이게 이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런 부분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뜰채에 담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붕어다 아니면 잉어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예전에는 물소리만 들어도 이 뭔지 몇 센치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예리했었는데 요즘은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측에 2번 입질합니다. 잡어 같아. 붕어 같으면 입질이 그냥, 아까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입질 한번 받았는데 그건 붕어 같던데. 아닌데 누치예요. 누치. 우측에서 두 번째가 원줄이 아마 나이롱줄 같이 보여요. 제가 낚싯대가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저수지에서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한두 대씩 이렇게 나이롱줄을 묶어 놓던 게 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낚싯대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있으면 유독 심하게 흐르는 낚싯대가 있어요. 그거는 카본사가 아니고 나이롱줄이죠. 이 수로 낚시나 이 강계류 낚시를 해보면 이 나이롱줄이 분리할 때가 많아요.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해요, 이 원줄이. 그러면 찌가 들썩들썩하죠. 입질하는 것 같이 그냥 올리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 성가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번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철수할 때
상단 부분에 낚싯대를 접다 보면은 상단 부분에 이 낚싯줄들이 엉켜버려요. 그래서 엉키다 보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 날은 추워 죽겠는데, 예를 들자면 비는 오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애를 먹어요. 그걸 풀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낚시 집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에 매장 가서 그걸 또 풀고 앉아있죠. 아까워서. 그걸 풀어놓으면은 또 돼지 꼬라지 같이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날 그놈 가서 또 낚시를 하면 어차피 그 자리에 또 엉켜요. 그리고 돌바닥에 걸려서 당겼다가 놓으면은 또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이 카본사의 장점보다 조금 떨어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줄도 직진성이 있어서 잘 엉키지도 안 하고, 또 고기를 걸면은 옆에 낚싯대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엉키지도 안 하고, 이 나이론과 달리 이 찌를 맞출 때 2단 입수를 하죠. 그죠? 2단 입수를 하는데 그 2단 입수 때문에 이 초임자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채비가, 이 바닥 채비가 그냥 수평 찌맞춤 정도로 해버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 가벼운 채비가 대세다 보니까 아무리 이 카본사라고 하더라도 2단 입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찌에 대해서 원줄, 그 카본 줄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감안해서 하는데, 초임자분들은 그걸 감안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꼬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 아닌 다음에는 뭐 3호 원줄에다가 1.75나 2호 정도 나이론 목줄,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돌바닥에 걸려도 잡아 당기면 목줄만 탁탁 터져준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 케브라 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원줄이 터지죠. 요즘은 찌도 비싸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저 스마트 케미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그거 하나 떨어져 나가면 속쓰려요. 내도록 낚시 끝날 때까지 속쓰리고 이러니까 잡아 당겼을 때 목줄만 탁탁 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하고, 예전에 과거에 뭐 한 40년 전에 이렇게 낚시할 때, 40년도 더 됐나? 이 낚시를 하면 카본이든 나이롱이든 중충에 띄워서 낚시를 합니다. 이 띄울 낚시라 그러죠. 그 일본에서 넘어온 이 중충 낚시, 헤라붕어들, 그러니까 떡붕어 대상으로 하는 채비들이 띄워서 낚시를 합니다. 그렇게 띄워서 낚시를 하는 채비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 토종붕어는 바닥에 붙어 다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떠서 먹기도 하는데 거기가 바닥에서 먹는 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띄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게 내림입니다. 내림. 밑에 바늘만 바닥에 닿게끔 하는 그 내림인데, 그 내림 채비가 죽여요. 그게 가는 채비, 약한 채비, 그리고 가벼운 채비, 작은 바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한 대가요, 바닥 낚시 10대가 그거 한 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한 대를. 그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게.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나이롱 줄로 되다 보니까, 나이롱 보통 1호, 1.5호 이렇게 원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엉키고 자주 뜯기고, 다른 우리가 조금 나쁜 말로 뻘짓이라 그러죠. 다른 짓을 못해요. 낚싯대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장르의 낚시인데 그게 입질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따온 게 뭐냐 하면 옥내림 낚시예요. 옥내림. 그걸 이제 뺏긴 거죠. 단 그거보다 채비가 이제 두꺼워집니다. 원줄이 2호나 원줄이 2호고 목줄이 1.5호 이렇게 이제 굵어지죠. 그리고 낚싯대도 조금 무른 낚싯대, 그 연질류의 낚싯대를 이용해서 채비가 뜯기지를 않도록 기법들이 바뀌어 나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옥내림이 또 잘 되거든요. 옥내림이 잘 되는데 이놈이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또 역시 채비가 잘 뜯기거나 잘 엉키거나, 옆에 뭐 어디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옆에 엮어놓고 뭐 그거 뜯다가 밤 다 새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채비가 또 변화가 와요. 그 채비에다 바늘 하나만 떼면 뭐가 됩니까 또. 그리고 이제 목줄을 조금 줄이고, 또 이제 양쪽 바늘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그 채비만큼 가벼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굵은 원줄에다가 굵은 목줄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이 채비가 약해지면은 또 바닥보다는 입질이 좀 나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또 다 사용을 해본 사람인데 아주 그냥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아마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분명한 거는 약한 채비에 손을 들어줍니다.
약간 채비에 손을 들어주는데 약간 채비를 또 할 수는 없죠. 수초도 해야 되고 수초 낚시도 해야 되고 뭐 수초에 구멍 뚫어놓고 낚시도 해야 되고 뭐 장애물이 있는 데서 낚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굵은 3, 4, 5의 원줄을 카본사 사용을 하더라도 이 채비를 조금 무게를 조금 가볍게 가는 거예요. 수평지 맞춤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주면은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봉돌 자체가 바닥에 완전히 내려 누르는 것보다는 조금 바닥에서 뜰랑말랑한 그런 채비가 분명히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냥 바닥보다는. 그리고 이제 찌가 고부력의 찌보다는 저부력의 찌를 내가 능력만 된다면 저부력의 찌를 이용해서 그렇게 조금 가볍게 맞추는 거죠. 카본사가 원줄이 내려 눌려주면서 그걸 잡아줘요. 그거를 또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 때문에 원줄이 직진성이 있게 딱 다리를 잡아주면 큰 무리 없이 낚시가 가능해요. 뭐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도 건너 다니니까 유리하고 또 파도가 쳐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조금 그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낚시꾼들은 이 귀가 당나귀 귀예요. 팔랑개비 귀라 그러죠. 여기서 쏠리고 저기 쏠리고 여기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국 누구를 갖다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에 의하면 카본사 원줄에다가 목줄은 나이롱줄 그리고 원봉돌 그리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그렇게 뭐 나눠서 하는 분할채비라 그러죠. 분할채비가 제가 구사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이래 보면은 바닥에서 조금 채비를 약하게 해서 조금 부력을 약하게 해서 맞추는 거나 분할을 해서 하는 것보다 큰 차이, 조가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대물건은 한방 아닙니까? 그죠? 한방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잔체히 뭐 여러 수를 잡는 것도 아니고 한방 낚시를 하는 건데 조금 봉도를 깎아서 부력을 조금 올려서 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고 잉어 낚시하는 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잉어 낚시하는 데는 그냥 토박하게 원줄 뭐 4호 목줄 그냥 케브라줄 걸어서 수평지 맞춤 이렇게 해도 밑밥질만 잘하면 잉어 잡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붕어 요놈들은 꼬셔내서 잡으려고 하면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의 낚시를 다 해보고 뭐 대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를 못 느꼈어요. 나만 편하면 되니까. 자, 저게 2번 올라옵니다. 그렇지. 크다 이거. 우와. 이거가 붕어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잉어 맞지? 잉어네. 잉어야 잉어. 아이고 무거라. 입질을 꼭 붕어 입질하듯이 하네. 어이구. 자, 잉어 한 마리 했습니다. 참, 네. 이구 자동 방사 밑에 이것도 뚝방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따.